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필리핀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필리핀은 어떤 나라인가요? 필리핀은 지상낙원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보면, 필리핀 신부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성격이 순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정 불화가 없는 다문화 가정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어떤 종교가 많이 있나요? 필리핀은 국교가 있어요. 그날에 정한 국가 종교인데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출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임신을 해도 부득이하게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 여성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출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자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 신랑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했을 때 그 장단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국제 결혼은 어느 나라든지 장단점을 구별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 나라 국민을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신부를 배려해주고 그 신부의 눈높이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나눈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회원들의 그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필리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검죠. 그것이 옛날엔 단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스페인계나 여러 유럽 계통도 많이 있고, 또 그 나라도 이제 문화수적인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검은 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점이란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장점은. 성격이 유순하다, 쾌활하다, 밝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장점은 그 나라가 영어를 쓰잖아요. 그 나라가 쓰는 언어는 두 가지예요. 지금 말했던 영어와 그 나라 원래 언어 따갈로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쓰는데 이 영어를 쓰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그 나라가 전에 미국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교육 과정은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언어 연수나 대학교 입학을 가서 또 미국에서 받는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가사도미가 작년부터 도입돼서 서울 일부에서 자녀들 자녀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 돌봄을 택한 가정들 대부분이 자녀의 영어 학습도 보조해 주는 걸 희망하고 있고, 또 거기서 온 필리핀 이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영어 학습을 또 많이 케어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 쾌활하고 해피니스하고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영어도 자녀가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주변에서 왕따를 당할까 걱정하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필리핀 자녀들을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 엄마들도 이왕이면 제하고 놀아. 저는 영어를 할 줄 안단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기가 짱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필리핀은 수도가 마닐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혼하게 되면 어느 지역의 여성분과 여성을 만나게 되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충남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 나라에는 까비떼라든가 칼로칸이라든가 이쪽 여성들과 많이 결혼하게 되고요. 그쪽 여성들이 또 순박해요. 또 쾌활하고 밝고요. 또 신부들이 좋은 점은 우리 신랑들이 어떠한 속상한 화를 많이 내더라도 이 신부들이 신랑을 토닥거려주고, 또 신부와 신랑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도
신부가 잘못 안고 신랑이 잘못했을 때도 먼저 화를 풀어주고 먼저 스킨십으로 다가오는 그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필리핀 여성들을 선호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여성분들은 보통 몇 살 정도부터 결혼을 하게 되나요? 그 나라도 보통 19살에서 24살, 20살, 5살 정도면 다 국제결혼을 선호하기 때문에 딱 그날 정도 나이 되면 성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하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이 비슷하다는 이유는 결혼중개업법이 정한 결혼법령을 저희 결혼중개법에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회원들은 4가지 서류를 먼저 준비를 해요. 첫 번째는 혼인관계증명서, 두 번째는 건강검사서, 세 번째는 범죄경력 조회신서, 네 번째는 재익진술서. 요 4가지를 준비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 공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 여성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3가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 경력, 범죄 경력, 건강 검역에 대한 3가지를 서류를 발급받고 그 나라 재외공과에 있는 영사 인증을 받아서 신랑 신부 만났을 때 서로 상호 제공을 해줍니다. 다만 이분들이 만나기까지는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는 양쪽 국가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준비하고 또 가기까지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기타 메신저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보고 충분히 내가 이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 이 남성을 만나야 되겠다 했을 때 만나기 때문에 1~2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몇 번 가야 되나요? 필리핀은 2가지 일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2주 일정으로 하거든요. 보통 13일 이상 가는 일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박 5일 내지 5박 6일로 해서 2회 출고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결혼하면 신부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필리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필리핀은 저희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숙사에서 신부님들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님들한테 개인 티처,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신부님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신부님들은 개인적인 학습을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설, 한국어 학원도 저희 보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 용돈은 얼마나 줘야 되나요? 신부 용돈은 평균 $200 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300달러 이상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줘도 가능한가요? 예, 그 정도면 이쪽 경제소득 소득으로 보게 되면 무난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300달러 주지만 300달러면은 약간 과한 면도 없진 않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500달러까지 주게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절대 저희는 300달러 이상 주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들한테 망할 돈을 주게 되면 그 신부들이 그 용도 외에 다른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은 적정한 수준에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달러 이상은 가급적이면 주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베트남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매달 300달러를 계좌 이체해 줍니다. 그리고 신랑들한테는 계좌 이체한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절대 이 돈 외에 신랑이 저희 몰래 줘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진다고 우리 신랑들한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보통 그 가족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부만 사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거기도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사는 집도 많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분들이 직장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부모님하고 다 함께 사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왔을 때도 우리 가족 형제들 또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혼을 국제 결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려입니다.
내가 맞이하는 신부는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눈높이에서 신부를 보지 마시고요. 신부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면서 그 신부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면 그 신부가 우리 신랑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근데 내 부모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는 반대라면은 우리 필리핀에 있는 신부나 또 형제들한테도 잘해주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베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 우리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배려입니다. 두 번째도 배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문화가 틀리고 자란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고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대방보다는 실질적인 나이나 모든 경제적 면에서도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결혼 생활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또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결혼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한 경험과 또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